왕위 찬탈 뒤 세조와 두 아들, 손자 이야기 그리고 마애불 조성. 세조는 왕이 된 뒤에 피부병에 걸려 고생했다. 왕위 정당성 문제, 그리고 어린 조카와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 단종의 어머니이자 형수인 현덕왕후가 꿈속에서 세조에게 뱉은 침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세조는 피부병 치료를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의 중청 낙성식에 들렀다가 절입고 계곡에서 목욕했다. 목욕 시 세조 의관을 걸었다는 관대거리가 계곡 입구에 있다. 고은의 속리산 복천암 법회에 참석했다가 주변 계곡의 목욕소에서 목욕했고, 아산의 온양 온천에 들르기도 했다. 온양 온천에는 세조가 신기한 온천이라고 해서 세운 신정비가 현재 남아있다. 그 뒤로도 계속 세조는 피부병으로 고생하다가 52세에 죽었다. 그리고 세조의 죄업을 자식들도 받은 것일까? 정의왕후가 낳은 두 아들은 모두 20세의 나이에 죽었다. 맏아들 의경세자는 18세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몸이 약해 20세에 죽었다. 단종이 죽기 1개월 전이었다. 그는 죽은 뒤에 덕종으로 추존되었다. 그의 능경능은 고양시 서울릉 내에 있다. 둘째 아들 예종은 먼저 죽은 형 대신 임금이 되었다. 그러나 재위 1년 2개월 만인 20세에 죽었다. 그의 능인 창릉도 고양시 서울릉 내에 있다. 예종이 죽고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 대신에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의산군이 임금이 되었다. 그가 성종이다. 이때 성종의 나이는 13세였다. 마애불은 성종의 15세 때인 성종 2년에 조성되었다. 이때 할머니 정의왕후는 수렴청정으로 어린 성종의 국정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 뒤로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은 성종이 20세 성년이 되면서 7년 만에 끝났다. 마애불은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성되었다. 마애불에게 죽은 세조의 극락왕생과 어린 성종의 만수무강, 그리고 정의왕후의 근심 없기를 기원하던 목적이 이해된다. 마애불 조성과 세조의 공신 한명회, 그리고 두 딸 이야기. 세조의 공신 한명회도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명회의 셋째 딸은 세조의 둘째 아들 예종과 결혼하여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세조와 한명회는 사돈지간이 되었다. 그때 예종은 임금이 되기 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인성대군을 낳고 5일 만에 17세 나이로 죽었다. 파주 6mm 마애불이 조성되기 약 10년 전이었다. 그 뒤로 그녀 아들 인성대군도 3세 때 죽었다. 그래서 셋째 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한명회가 마애불 조성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녀의 능은 공능으로 봉해졌다. 공능은 마애불에서 가까운 파주 삼릉에 있다. 한명회의 넷째 딸도 세조 손자 성종의 제1비가 되었다. 한명회는 예종에 이어 또 성종의 장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자식 없이 19세의 어린 나이에 죽었다. 마애불 조성 3년 후였다. 이때 성종의 제2비가 연산군 생모인 패비 윤씨였다. 그녀의 순능도 파주 삼릉 내에 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한 명에도 두 딸이 죄업을 받은 것일까? 한 명에도 연산군 10년 갑자사화 때 연산군 생모 패비 윤씨의 축출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부관 참시되었다. 마애불 조성 전후로 세조 세력과 세조 비난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운 신하들은 훈구파였다. 태조 이성계의 개국 공신들과 함께 거대 세력을 형성했다. 그러나 왕위 찬탈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살인파도 그랬다. 왕위의 정당성도 없고 반인륜적이라면서 세조 세력을 비난했다. 살인파는 거대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이 본격적으로 등용한 신진 세력이었다. 살인파의 거두 김종직은 심지어 중국 역사의 숙부 조카 왕위 찬탈을 인용해서 비난했다. 그 글이 조의제문이다. 조의제문은 김종직의 꿈에 나타난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라는 뜻이다. 의제는 초나라 해왕이다.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과 패권을 다투던 항우가 그의 삼촌이다. 항우는 조카 의제를 죽이고 자신이 황제에 올랐다. 김종직은 항우는 세조 의제는 단종이라면서 에둘러 세조를 비판했다. 결국 조의제문은 연산군 4년에 발생한 무오사화의 빌미가 되고 말았다. 무오사화로 많은 살인파가 죽거나 귀양갔다. 6년 전에 죽은 김종직은 부관 참시를 당했다. 마애불 전설 속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고려 제15대 임금 숙종 이야기. 이렇듯 두 세력의 대립 상황에서 세조 세력의 위용을 보여주는 거대 마애불에도 세조의 비난 세력 모습이 있어서 눈길을 끈다. 세조의 비난 세력은 앞에서 설명한 마애불의 고려시대 전설 속에 고려시대의 조카 왕위 찬탈 사건을 숨겨놓았다. 고려 제15대 임금 숙종의 조카 왕위 찬탈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시대가 다른데도 고려 숙종의 조카 왕위 찬탈은 여러 측면에서 조선세조와 닮았다. 첫째, 왕위 찬탈자가 정치적인 야망은 컸으나 맏아들이 아니었다. 둘째, 왕위 찬탈자가 숙부, 왕위를 찬탈당한 자가 조카였다. 셋째, 왕위 찬탈자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면 형제, 친척, 신하등 모두 죽이거나 귀양 보냈다. 넷째, 왕위 찬탈자 아버지의 죄업을 자식이 물려받았다. 숙종은 제11대 임금 문종의 셋째 아들이었다. 그는 계림공으로 불리었다. 맏아들이 아니었지만 임금이 되고자 하는 야심은 컸다. 계림공의 첫째 형 순종은 몸이 약해 일찍 죽었다. 후사가 없어서 계림공의 둘째 형이 임금이 되었다. 이 임금이 전설에서 마애불을 조성한 선종이다. 선종이 죽고 제2비가 낳은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 그가 제14대 임금 헌종이다. 헌종과 계림공은 조카와 숙부 관계였다. 그리고 헌종은 마애불 전설 속 한산후의 이복형이었다. 반발한 계림공은 왕위 찬탈의 시동을 걸었다.
원신공주 오빠 이자혜가 한산호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다는 영모제로 이자혜를 죽이고 원신공주와 한산호를 유배보냈다. 결국 어린 헌종은 숙부에게 왕위를 주고 물러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4세 나이에 병으로 죽었다. 숙종은 왕비 외에는 후비를 두지 않았다. 모두 7남 4녀였다. 자식들은 맏아들 예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요절하거나 예종 다음 인종 때 난을 일으킨 이자겸으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았다. 마애불 전설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세조의 비난 세력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설에서도 고려 숙종을 직접 드러내지는 못하고 간접 당사자인 선종과 원신공주의 등남설화로 바꾸었다. 길었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자. 명문으로 밝혀진 마애불은 조선 세조의 왕위 찬탈로 거대 권력을 가진 세력의 모습이다. 그러나 마애불의 전설에는 세조를 비난하는 반대 세력의 모습이 숨어 있다.